부분을 보면 지금 이제 이 부분 할 거예요. 위에. 자, 사각형 두 개를 만들고 붙이면 되겠죠? 그죠? 네. 사각형 두 개를 만들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만들죠. 그리고 하나는 6x3으로 만들어서 두 개를 합칩시다. 렉탱글 이거랑 6x3이랑 두 개를 다 코너가 둥글게 바꿔 주시고요. 하나만 돌리면 되겠죠? 예, 큰 녀석을 돌립시다. 90도 돌릴 거니까 모서리에 가면 이렇게 돌릴 수 있다고 나오니까 그때 쉬프트를 돌리고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이렇게 같이 겹치고 같이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가서 유나이트 합니다. 조금 더 길게 빼도 되겠다. 다시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다 센터에 놓읍시다. 맨 밑에 있는 큰 원을 기준으로 센터에 놓읍시다. 좀 내리고 좀 내리고. 자, 됐네요. 자, 오른쪽에 누구? 얘는 그냥 라운디드로 해서 만들 거예요. 자, 쟤를 만들 때 수치를 안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뭐 만들 거냐면 요거 만들 거라고요. 요거 만들 건데 수치를 안 들일 거고, 수치를 안 들이는 건 만들면서 수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능도 포토샵에 있으면 정말 좋을 녀석인데 포토샵에 없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모서리가 둥근 걸 만들 때 지금까지 다 수치를 입력하면서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다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치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 다시 그려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라운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했다고요. 모서리의 둥근 정도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작아요. 지금 제가 키보드에서 아니지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있지 않아요.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키보드의 위아래를 누릅니다. 키보드의 위아래.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의 위아래를 누르면 레디우스를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요. 됐어요? 이렇게 작게 크게 조절하실 수 있다고요. 얘랑 지금 가는데요. 1픽셀인데 누구랑 똑같이 할 거냐면 밑에 있는 얘랑 똑같이 할 거예요. 이 방법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녀석의 모양새가 얘하고 똑같았으면 좋겠대요. 얘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드로퍼 얘를 선택을 하고 요 녀석의 스트로크에다가 클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걸 쪽 빼와가지고 스포이드잖아요. 쪽 빼와서 여기에 뿌린 거라고요. 됐습니까?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드로퍼를 선택하고 요 녀석 또는 단축키가 있죠. 다시 뒤로 돌려볼게요. 얘를 선택을 하고 아이드로퍼의 단축키가 뭔지 보면 I라고요. 그러면 키보드에 I를 누르면 아이드로퍼가 될 거고 그때 얘를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저 녀석하고 똑같은 두께의 똑같은 색상의 모양을 만들어 준다고요. 내가 스트로크를 클릭했으니까 저 녀석 이 타겟의 스트로크의 속성을 그대로 쭉 빼와서 여기에다 적용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다시 수치를 한 번만 더. 자, 이 녀석이 선택되어 있어요. 지금 툴박스에선 저는 누굴 선택했냐면 얘 전체 선택들, 그러니까 셀렉션 툴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셀렉션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 나는 이 모양으로 똑같이 나오게 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면 툴박스에 가서 아이드로퍼를 클릭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툴은 다 단축키가 있어요. 마우스를 올려보면 가로 안에 단축키가 있다고요. 아이드로퍼의 단축키는 I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가지 말고 키보드에 I를 누르면 아이드로퍼가 될 거고, 아이드로퍼가 됐을 때 밑에 있는 이 녀석에 이렇게 딱 오면 파랗게 하이라이트가 되잖아요. 스트로크에. 그때 클릭하라고요. 파랗게 하이라이트 돼서 스트로크가 보이면 그때 클릭하는 겁니다. 클릭. 자, 다음 두 번째 아이콘 봅니다. 자, 차근차근 따라해 볼게요. 예. 자, 일단은 지금 이 원형, 밑에 있는 원형을 선택하세요. 자, 저 원형보다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수치만큼 작은 걸 만들 거예요. 아까 어디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얘보다, 그렇지, 옵셋 패스. 자,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로 가주세요. 원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 가서 옵셋을 마이너스 9픽셀 할게요. 마이너스 9 오케이 합니다. 됐어요? 원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큰 원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옵셋 패스해서 마이너스 9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어느 부분이 필요 없냐면 이 부분이 필요 없어요. 이 부분에는 앵커 포인트를 빼는 게 아니라 앵커 포인트를 지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 선택 툴로, 즉 디렉트 셀렉션 툴로 여기 부분만 딜리트, 여기도 딜리트, 이렇게 딜리트 해주시라고요. 앵커 포인트를 빼는 게 아니라 해당 앵커 포인트만 부분 선택 툴로 선택을 하고 키보드에 딜리트를 누른다고요.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앵커 포인트 여기랑 여기를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라고요. 부분 선택 툴로 여기랑 여기랑만 선택을 해서 얘랑 선택을 해서 딜리트. 됐어요? 자, 일단 끝부분이 지금 직각이에요. 끝부분을 스트로크에 가서 끝부분을 뭐로 바꿔요? 캡을 라운드 캡으로 바꿔요. 지금 얘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트로크에 가서 캡을 라운드 캡으로 바꿉니다. 그럼 끝부분이 둥글둥글하게 됐겠죠?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웨이트를 늘려요. 10픽셀로 늘릴게요. 웨이트를 10픽셀로 늘려주세요.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늘리셨습니까? 스트로크의 웨이트를 늘렸으면, 자, 지금 제가 원하는 건 이 스트로크이 이 끝부분은 좁아야 되고 여기만 뚱뚱해야 돼. 일러스트에서는 라인 하나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요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신가요? 툴박스에 잘 보시면 툴박스에 뭐가 있냐면 요거 위드 툴 찾으셨어요? 위드. 툴박스에서 위드 툴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와 보면 이렇게 안에 하얗게 보여요. 하얗게 보일 때 위아래로 줄이면, 하얗게 보일 때 줄이면, 가운데는 키울게요. 하얗게 보일 때 키우면 이렇게 번데기 같은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위드 툴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지 바깥에다가 그려 볼게요. 캔버스의 바깥에 가서 라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캔버스의 바깥에다가 선을 하나 만들었다고요. 선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점선으로 바꿀 거예요. 대시드로 바꿀 겁니다. 두께를 키워 볼게요. 자, 점선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위드 툴을 이용하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재밌게
선을 점선으로나 또는 대시드로 바꾸고 이렇게 재밌게 바꿀 수 있다고요. 당연히 이 패턴 선의 길이가 12픽셀, 사이가 6픽셀, 두 번째는 더 길게 20픽셀, 선의 길이는 10픽셀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뭘 만들 수도 있어요? 대시의 패턴을 만들 수도 있죠. 있습니까? 위드 툴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뭐 건반 같은 모양을 만든다거나 할 때, 자 근데 이 위드 툴로 만든 건 컨트롤 Y 해보세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실체가 있게 하려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네, expand 하면 돼요. 다시 내려와 볼게요. 아까 여기 한 거에서 얘가 가운데 선뿐이 없다고요. 이런 걸 다시 오브젝트에 가서 expand appearance 하면 얘가 뭘로 바뀌어요? fill, 면으로 바뀐다고요. 조금 더 길게 조절 좀 하고 볼게요. 곡선을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해도 되겠죠? 마찬가지 오브젝트에 expand appearance 하면 네,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모양 같은 걸 됐죠? 자, 완료본하고 달라요. 완료본은 테두리만 있죠. 그러니까 얘가 누구랑 똑같은 컨셉이에요? 밖에 있는 이 선과 똑같은 컨셉이니까 키보드에 I 클릭 하면 얘하고 똑같은 게 될 거라고요. 안 돼 있으면 얘가 지금 아이드로퍼가 이상하게 작동을 하면 그냥 얘 스트로크를 바꾸시고 두께를 키워도 돼요. 이렇게 2픽셀 여기 스위치해서 면과 스트로크를 스위치해서 이렇게 바꾸셔도 된다고요. 아까 선으로 돼 있으면 이걸 못 한다고요. 가운데 선만 있는 걸로 돼 있을 때는 이 모양을 못 만드니까 면을 만들고 스트로크를 따로 준 거라고요. 됐나요? 다시 뒤로 돌리면 좀 전엔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뭐만 있는 선만 있는 이 선만 있는 거였는데 쟤를 뭐 했어요?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에서 뭐로? 면으로 바꿨다고요. 이렇게 면으로 바뀌었죠. 면으로 바뀌어야 이걸 스위치를 해서 스트로크를 살릴 수 있죠. 이렇게. 또는 아이드로퍼로 얘를 콕 찍어도 되고. 네. 자, 정렬 좀 할까요? 센터로 잘 모실까요? 얘들 얘랑 동그라미랑 동그라미랑 요 녀석이랑 같이 선택해서 컨트롤 G 해서 그룹을 만드시고 그룹 만든 거랑 원형이랑 다시 선택을 해서 원형을 기준으로 센터에 잡을 거니까 원형을 한 번 더 클릭하고 센터 해서 정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 아이콘은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드로잉 실력을 볼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정말 기상천외한 가이드들이 많이 나와요. 자, 일단은 똑바로 만들고요. 똑바로 만들고 돌릴 거예요. 45도. 그리고 이걸 여기에서 이렇게 펜트로 다 그리냐? 안 그립니다. 얘가 만약에 돌려 있으면 똑바로 세워 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줄일까?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치?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돌린 거라고요. 자, 이렇게 바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쪽만 그리면 돼요? 이 반쪽만 그리면 된다고요. 요 반쪽만 그려서 요렇게 리플렉트를 걸 거라고요. 일러스트는 그게 되니까. 다 그리는 게 아니라 한쪽만 그려서 리플렉트를 걸겠다고요. 오케이? 자, 한쪽만 그러면 펜툴로 뭘 만드는 거냐면 요렇게 해서 요런 모양을 만들 거예요. 제가 먼저 그릴 테니까 여러분도 그려 보시죠. 보고 해야지. 네. 참. 일단 바깥의 원형은 카피해서 하나 더 만들고
밖에서 그린다 아니다 여기다 보고 할게요. 자, 펜툴 한쪽만 그릴 거니까 가이드를 하나 뽑으시고 하는 게 좋아요. 이 가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폭에서 하나를 더 만들 거니까 이 라인을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손을 바깥에 있는 거랑 카피하면 되겠구나. 자, 요런 모양새로 만들어주고 가운데는 일립스로 대충 동그라미를 만들면 되겠지? 그러고 돌려보면 되겠죠? 스트로크의 두께는 2픽셀로 합시다. 자, 저도 대충 조금만 더 돌려야 되겠다. 대충 그렸고요. 조금 더 곡선이 부드럽게 좀 바꿀게요. 자, 만드신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래요? 그대로 포개서 요 반대편에도 똑같이 이렇게 있게 해달랍니다. 툴박스에 있는 걸 활용을 해서 여기에다 그대로 복사해서 해보십니다. 예쁜 쪽가위가 나오도록 그려봐 주십시오. 자, 리플렉트를 걸겠다고요. 자, 이것들 얘랑 누구랑 자, 전체 선택 툴로 이 녀석이랑 동그라미랑 같이 선택을 했어요. 이게 어디를 중심으로?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똑같이 반사돼서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얘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 로테이트를 꾹 누르면 밑에 리플렉트 반사가 있죠? 반사를 선택해 주세요. 됐나요? 자,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오브젝트를 잘 보면 지금의 중심점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뒤집는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린 어디? 가운데 중심점을 만들어 놨잖아, 가이드를. 여기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죠? 자, 여기 상태에서 지금 잘 보십시오. 이 상태에서 그냥 얘를 더블 클릭하고 어떻게 버티컬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리뷰를 해보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카피를 해버리면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중심점이 어디여야 된다고요? 여기여야 된다고요. 중심점을 바꾸는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일단 오른쪽으로 복사할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고 툴박스에서도 리플렉트가 선택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뭘 누르시냐면 Alt를 누르시면 Alt를 누르고 어디? 이 아까 제가 가이드 뽑은 요 중앙을 누르시라고요. Alt를 누르고 중심점이 될 중앙을 클릭을 하시면 창이 하나 떠요. 그때 버티컬이든 호리젠탈이든 선택을 하고 카피하면 됩니다. 다시 자,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두 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리플렉트를 누르면 중심점이 여기라고요. 중심점을 바꾸는 키가 Alt라고요. Alt를 누르고 어디? 여기 중심점. 여기를 클릭하시라고요. Alt를 누르고
가이드로 뽑았던 여기를 클릭을 하면 그러면 copy. 우리가 리플렉트로 만든 이 녀석은 하나의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떨어져 있어요. 지금 자세히 보면 컨트롤 Y 해볼까요? 컨트롤 Y 해서 이 부분을 아주 많이 확대해 보면 떨어져 있다고요.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여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요. 완료본을 보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서리가 둥글다는 건 이거에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합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러스트에서 패스를 합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요. 바깥에서 연습하고 올게요. 메뉴에 캔버스 바깥쪽에 가서 연습 좀 해볼게요. 아까 선 연습했던 거 위에다가 라인 툴로 선을 만들어 봐 주세요. 라인 툴로 선을 이렇게 만들어 봐 주십시오.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봐 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요.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요. 예, 합치는 거에서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이 다른 길이의 선을 이렇게 세 세트를 만들어 주세요. 됐습니까? 자, 패스를 합치는 걸 설명드릴 거라고요. 이 패스와 이 패스를 합치는 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합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나 있다고요. 자, 얘를 합치려면 지금 앵커 포인트가 요거랑 요거랑 합친다니까 이 부분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뭐를 써야 되겠어요? 여기 셀렉션 툴, 디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디렉트 셀렉션 툴 선택했고요. 드래그해서 여기 끝부분만 파랗게 하이라이트가 되게 얘 두 개를 선택을 해요. 부분 선택 툴로 이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 선택하십니다. 하셨습니까? 오브젝트의 패스로 가볼게요. 오브젝트의 패스. 패스에 뭐를 보시냐면 join 봅니다. 패스에 join.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저는 그게 아니라 얘가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합쳐졌으면 좋겠다고요. 합치는데 누굴 기준으로 합칠 거냐 그걸 볼 거예요. 여기 두 개에서 해볼게요. 다시 밑에도 앵커 포인트로 해서 여기 두 개만 선택을 하시고 요번에는 패스의 오브젝트의 패스에서 뭘 선택하시냐면 average를 선택해요. average. 자, 그럼 물어요. 수평으로 합칠 건지 수직으로 합칠 건지 아니면 둘 다 합칠 건지. 자, horizontal 해볼게요. horizontal 수평. 오케이. 그러면 두 개의 가운데에 얘가 있어요. 아직 이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돼 있다고요. 다시 뒤로 돌리고 요번에는 뭐로 해보냐면 다시 패스의 average에 요번엔 vertical로 해볼게요. 그러면 어디 있을 거냐면 이 중앙에 올 거예요. vertical 이렇게 두 개의 중앙에 앵커 포인트가 모인다고요. 됐습니까? 둘 다 하면 보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여기서 다 해도 되겠다, 그죠? 둘 다 하면 오브젝트의 패스의 average의 보스 하면 이렇게 모아준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얘라고요. 됐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도 얘는 합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떠져 있다고. 떠져 있으니까 얘를 합치기 위해서 뭐? 좀 전에 join 걔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떨어져 있는 거라고요.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떨어져 있어요. 따로따로 노는 거라고요. 그 녀석을 합치는 건 요 두 개를 또 선택을 해서 뭐 한다고요? 아까 오브젝트의 패스의 join 얘를 해주면 이제 얘는 하나의 오브젝트라고요. 이렇게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됐나요? 자, 그럼 다시 아까 우리 가위 만든 대로 가볼게요. 여기 가위, 요 끝부분. 이 끝부분이 지금 떨어져 있다고요. 컨트롤 Y 해보면 이렇게 미세하게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을 합친 다음에 하나의 패스로 합칠 거니까 조인을 해야 된다고요. 맨 처음에 뭐 해야 됩니까? average로 먼저 붙이고 겹쳐 놓고 그 다음에 조인으로 붙여야 된다고요. 자, 두 개의 앵커 포인트 디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메뉴에 얘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오른쪽에 예 선택했어요. 딱 두 개만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요. 다른 데 클릭하시면 당연히 뒤에 있는 오브젝트가 선택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만 보기 위해서는 Ctrl Y 해서 아웃라인으로 보시는 게 정확해요. 됐어요? 두 개의 앵커 포인트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뭐 한다고요? 오브젝트의 패스의 에버리지로 가서 보스 한다고요. 보스 하면 이렇게 겹쳐 있겠죠. 자, 이 상태는 두 개가 합쳐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겹쳐 있는 상태지. 이 상태에서 다시 뭐 눌러요? 오브젝트의 패스의 join. 이러면 얘가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진다고요. Ctrl Y 해볼게요. Ctrl Y 해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만약에 좀 전에 조인을 안 한 상태였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겹쳐만 있는 거지 하나의 오브젝트가 아니라고. 그런데 오브젝트의 패스에 조인을 해서 합치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끝부분을 이렇게 하면 찔러 죽지 않았습니까? 그죠? 모서리가 둥글게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한테 이 오브젝트를 온전히 선택을 하고 스트로크에 가서 코너를 라운드로 바꿔요. 스트로크에 가서 코너를 라운드로 바꿉니다. 같은 방법으로 지금 위에 했으니까 아래쪽에도 해주세요. 여기도 합쳐달라고요. 여기.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Ctrl Y 해서 뭐만 아웃라인만 보는 상태에서 예, 밑에 있는 앵커 포인트 두 개만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하고 패스에 오브젝트 패스에 에버리지에서 일단 두 개를 겹쳐 놓고 지금 합친 게 아니죠. 겹쳐 있는 상태에서 뭐 해야 된다고 패스에 조인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가 됐죠. 하나의 오브젝트가 됐으니까 아까 우리가 뭐 해놓은 거 얘한테서 스트로크에 코너 해놓은 게 이제 먹었다고요. 자, 가운데 선 만들고 마무리 할게요. 자, 라인 툴로 선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선을 아래쪽까지 만들어 주세요. 라인 툴로 라인 세그먼트 툴로 드래그해서 화면처럼 선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있죠? 이렇게 사선으로 또 선을 만들게요. Shift를 누르고 하면 45도의 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선을 이렇게 만들어 줘요. 하고 동그라미 하나 그리면 끝나죠? 동그라미 하나 그립시다. 안에 필만 있는 거. 그래서 다 센터에 놓죠. 밑에 있는 선이랑 같이 선택을 해서 선을 기준으로 동그라미를 센터에 이게 또 켜있나 보다. 네, 다시 센터에 이렇게 놓습니다. 선의 두께는 2픽셀. 삐져나가지 않게 이렇게 해서 가위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돌리면 되겠죠. 다 선택해서 그룹으로 선택하십니다. 하나의 그룹으로 Ctrl G 하고 45도 돌리면 되겠어요. 좀 뚱뚱하게 그렸네. 자, 이렇게 어휴, 밑에 있는 게 옆으로 막 움직였었네요. 다시 가운데 놓고. 자, 이렇게 해서 아이콘들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아이콘 위에 세 줄, 아이콘 아래 세 줄 떨굴게요. 아이콘 사이의 간격은 한 200픽셀 떨굴까요?
자, 그러려면 아이콘들끼리 뭐가 돼 있어야 돼? 그룹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 돼요. 원형이랑 안에 거랑 다 그룹으로 지워주세요. 컨트롤 G 해서 그룹으로 지으시고, 얘가 누가 가운데 있는 게 정 가운데 있고 얘들 사이의 간격을 200픽셀 떨고 달래. 얘를 일단 가운데로 먼저 놔야 되겠죠? 얼라인에서 센터 이렇게 가운데 놓고 다시 세 개를 다 선택하고 누굴 기준으로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한 번 더 클릭해서 걔를 키 오브젝트로 바꾸고 디스트리뷰트 horizontally 해서 몇 200씩 떨구라고요. 이렇게 떨궈 주십니다. 사이사이의 공간을 200씩 떨구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위에 세 줄, 아래 세 줄 떨구자고요. 하나, 둘, 세 개. 아래쪽에는 딱 안 맞네요. 그러면 패러그래프를 일단 올립시다. 하나, 둘, 약 세 줄. 그렇게 올리면 얼추 위아래 공간도 세 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사이사이의 여백은 200픽셀. 저장.